안녕하세요. 언니 여러분. 또 타임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56층 비구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156층 비구디 할머니. 비구디 할머니는 빌딩들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철새들이 그 사이를 날아다니는 거대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장밋빛이 도는 회색 빌딩의 156층에서 알퐁스와 함께 살았지요. 알퐁스는 비구디 할머니의 프렌치 불도그예요. 비구니 할머니가 살고 있는 건물은 언제나 자동차들과 빨간 불들로 가득한 큰 길가에 있어서 밤이 되면 매우 예뻤어요. 알퐁스는 비구디 할머니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귀염둥이 보물이었어요. 비구디 할머니와 알퐁스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했지요. 꽃두 새벽부터 할머니는 루이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캐러멜이 들어가고 구름처럼 크림이 잔뜩 올라간 카푸치노 한 사발로요. 알퐁스에겐 작은 갈색 각설탕 하나를 주었답니다. 그런 다음 앞머리를 살짝 매만지러 단골 가게인 오를랑도 헤어숍으로 가요. 별 생각 없이 잡지를 뒤적이다가 연예인들의 최신 소식을 알게 되기도 하지요. 몇 미터 떨어져 있는 조르즈 정류점에서는 언제나 알퐁스에게 줄 작은 뼈다귀를 준비해 놓았어요. 아침에 들어온 가장 부드러운 걸로요. 그러고 나서 비구디 할머니와 알퐁스는 성큼성큼 걸어서 공원으로 산책을 갔어요. 둘은 야마사키 아저씨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오리들이 몇 마리인지 다시 세었어요. 뭉게구름이 무슨 모양인지 이야기하면서요. 벌써 정오가 되었어요. 핫도그 장수 엘리오트는 비구디 할머니와 알퐁스에게 도구를 만들어주면서 언제나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지요. 그런 다음 시내에서 가장 큰 백화점에서 커플룩으로 똑같은 모양의 구두를 이것저것 신어봤어요. 판매원 엘라에게 어느 구두가 더 어울리는지 물어가면서요. 그러고는 도예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 서둘렀어요. 수업 시간에 에드나 할머니 가까이에 앉아야 잘생긴 비올은 할아버지가 잘 보이거든요. 둘은 헬스장에서 운동도 함께 해요. 알퐁스가 뒷다리 근육을 키우는 동안 비구디 할머니는 함께 운동하는 톰과 메르세데스와 머리 감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친구인 베아트릭스, 리, 트, 친구인 베아트릭스네 집에 모여 차를 마시고 포커 게임도 해요. 제 시간에 시작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끝날 때는 매번 누군가가 속였다며 다투다가 끝나곤 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구디 할머니와 알퐁스는 루이의 식료품점을 들러 완두콩 통조림 몇 통을 샀어요. 156층까지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둘은 잠옷을 입고 거실 창가에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알퐁스는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지만요. 너무 늙어서 힘이 들었는지 어느 날 아침 알퐁스는 카페 위에 길게 눕더니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비구디 할머니는 너무 많이 울어서 몸에 눈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비구디 할머니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도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면서도 울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치과에 가서도, 잠을 자면서도 울었지요. 다시는 안 돼. 또다시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비구디 할머니는 하염없이 알퐁스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정든 푹신한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만약에 루이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올랑도도, 조르주도도, 야마사키 아저씨도요. 엘리오트, 엘라, 에드나, 비오른도 그렇고요. 비구디 할머니는 이 친구들에게 너무 마음을 주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친구들을 만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누구와도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지는 않기로 마음 먹었어요. 할머니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어요. 마침내 안전하게 숨었다고 생각했지요. 이렇게 하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그래요. 훨씬 더 안심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겨울 내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어도요. 할머니는 인터넷 쇼핑으로 장을 보고 전화도 받지 않고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만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156층 창문 밖에 사람이 있었어요. 비구디 할머니는 생각에 잠겨 그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뜨거운 커피에서 피어오르는 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조금은 살도 찌고 반드시 이가 가지런한 것도 아니고 가끔은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며 손이 포동포동하다는 걸 어느샌가 잊어버렸지요. 그 사람은 창 닦는 세제를 뿌리다가 비구디 할머니에게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도 똑같이 미소 지었어요. 그 사람이 무언가 말을 했지만 특수 강화 이중 안전 유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무언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창문 열기를 망설이는 사이 외벽 작업용 곤돌라가 아래로 내려갔어요. 일은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을 알려주려던 것 같았는데 어떡하죠?
혹시 폭탄 공격이 있었는데 할머니만 듣지 못했던 걸까요? 할머니는 다시는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비구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어요. 상쾌하지만 탁한 공기가 기분 좋게 찰싹 달라붙었어요. 할머니는 좀 전에 본 그 사람을 부르려고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였어요. 그러다가 신라의 발이 걸려 발라당 미끄러졌어요. 할머니는 담배 냄새 나는 작업복을 입은 아저씨 위로 떨어졌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할머니가 떨어질 때의 충격을 아저씨가 덜어준 거예요. 괜찮아요? 다친 데 없나요? 아니,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속으로는 그 사람이 친절하다고 생각했지만요. 혹시 이 일로 두 사람이 친구가 되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먼저 숨을 거두게 되는 건 아닐까요? 방금 전에 그걸 얘기해 주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또 말했어요. 할머니 앞니 사이에 파슬리 조각이 끼어 있다고요. 참 어이없네요. 할머니는 배꼽을 잡았어요. 크게 한 번 숨을 들이쉬면서 한꺼번에 웃다가 울다가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흘렀어요. 고마워요. 비구디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 네, 별 말씀을요. 고마워요. 고마워. 이건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젊은이랑 같이 내려가도 될까요?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친구들이 많아서. 여러분, 비구디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죠? 다음에 또 딸미는 또 옵니다.